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치면 만들기의 앵커 황대현입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가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장이 그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그 보조지표 그 기법에 의해서 실전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호응도가 컸던, 박경석 대표 또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막 요새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캐럿송도 많이 울리고요. 예. 송년회 많이 하시죠? 그쵸. 이제 송년회를 좀 많이 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한동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 애들도 많은데, 하여튼 모여갖고 이제 술 한잔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참 인심이 훈훈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막년회 할 정도니. 아까 거기는 좀 약간 독특하게 이렇게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모일 수 없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박경석 대표께서 독특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술을 많이 예. 드시죠, 요새 그렇게 되면요. 그쵸.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그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요새 송년 문화가 좀 많이 바뀐대요. 네. 뭐 다 같이 극장에 가서 보든가, 예. 아니면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좀 건전하게, 예. 물론 이제 술 먹는다고 불건전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건전하게 보내려고 사회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건전한 이 술 문화 풍토가 좀 다시 정립이 돼야 돼.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송년회 하면 머리에다 넥타이 꽂고 돌고 그랬었죠. 예. 병뚜껑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좀 농담을 좀 해봤고요. 지난주에 상당히 우리 대표님께서 MACD 오실레이터 부분하고 또 CCI죠. 또 일목균형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전 기법과 또 실전까지 같이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약간 리마인드를 좀 시키고 나서 한번 또 실전이 가장 중요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했던 걸 좀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시장 상황 한번 세 가지 지표로 좀 접목을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세 종목 중에서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이 좀 추천할 만한 종목을 제가 이제 세 종목에서 한 네 종목 정도를 끝날 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조 지표로 해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종목을 갖다가 하나를 뽑겠다.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복귀 사항부터 한번 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엔저 현상도 있어갖고, 일본의 영향,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현재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총 투자 변수는 시장 변수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다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요. 일단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가지 변수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주가에 모든 것이 반영돼 있다. 예? 변수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 있다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변수가 우리 현재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얘기해주고 있고, 코스닥 지표를 얘기해주고 있고, 여러분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 세 가지 지표 변수로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 주가만 갖고 한 것이 뭐 가끔가다 보실 거예요. PNF 차트라고. 그다음에 뭐 심리도, 그다음에 삼선 전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만 나타나는 것이 저 거래 대금, 그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평균, 그다음에 거래 대금 평균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따로 나중에 한번 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건데 OVB 차트라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죠. 주가하고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건데요. 일봉, 주봉, 월봉,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하고 시간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예, 그 다음에 뭐 전에 말씀드렸던 CCI,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주가와 시간과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거래량하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매물대 차트하고 역시의 곡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요런 저 PNF 차트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따로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가 이제 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이 추세가 전환되니까 너무 이건 느려요. 예. 그다음에 이건 삼선 전환도 너무 느리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MACD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MACD 같은 경우는 MACD 곡선이 이제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시그널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은 12일, 장기 이평선은 26일. 요거 이제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기 이평선이.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들은 빨리 내려왔겠죠.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이에 시그널 곡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선행스팬 1하고 선행스팬 2가 있다. 예.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중요한 부분은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치를 26일 앞에다 갖다 놓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0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간값을 26일 앞에까지 얘기하지만 한 달, 한 일주일 정도를 앞으로 좀 예측을 하면서 좀 주식을 매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목균형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I가 있었고요. CC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상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선물 많이 하잖아요. 상품 선물, 뭐 금 선물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물 거래되는 게 많은데 거기서 얘기하자면 빠른 저 주가 그 지수 변동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 좀 대처하기 위해서 CCI라는 걸 만들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형석 대표께서 이제 그 기법 강의를 하고 부조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종목 축출이라든가, 또 종합지수를 보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지금 아까는 뭐 삼선 전환도 이건 좀 너무 느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PNF나 삼선 그렇죠. PNF.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변해야 돼요. 근데 그 가격 폭이 거의 뭐 한 10% 20%가 넘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걸 따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PNF나 그런 게 맞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그거로 매매했다가는 손실폭이 아마 엄청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MACD 오실레이터가 한 중단기로 스윙으로 좀 보시고 스윙으로 있고요.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손절매도 좀 잘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시점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매 격언 중에서 이제 뭐 바닥에 사서 이제 어깨에 팔라고 하는데 이제 어깨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 오르는데 어깨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지나서 우리 머리를 고점이라 보면 고점을 지나서 일정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렇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러니까 무릎 어깨도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닌 왼쪽 어깨 팔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MACD 오실레이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목균형표는 좀 중기적인 중장기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일목균형표는 26일 한 달 한 보름 정도. 한 달 한 보름이 약간 안 되죠. 그 26일 앞에를 내다보기 위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한 2, 3일 안에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계속 이제 뭐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따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CCI 같은 경우는 뭐 빠이 나올 때는 하루에 뭐 매수가 나왔다가 다음날 또 매도가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CCI
지표가 아주 맞는다. 그렇게 좀 빨리 결정하는데 CCI를 그 지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해보셨는데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박형석 대표가 느끼는 감으로서는 MACD 오실레이터 또는 CCI야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뭐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뭐 세 가지 다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은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을 뭐 어떻게 보면 찾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거를 저 찾아갖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세 개 다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야구로 친다면 야구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야지 뺏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제 어떤 3할대 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할대 타자들은 일단 그 자기의 그 스트라이크 존이 정확하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이제 공이 딱 오는 순간 딱 이제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냐 아니면 볼이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맞으면 공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를 칠 아니면 홈런을 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존은 아니다. 예, 좀 고래 상황이 있다. 예, 로벌이 있다. 예, 예. 파울이나 뭐 그 파울까지는 아니겠죠. 예. 이제 치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안타를 많이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뭐 내가 컨디션이 좋아갖고 잘할 때는 뭐 하이버린드 오버린드 막 때렸다 하면 다 홈런이지만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자면 한 3대 7로 그러니까 3할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 7할이 하락하는 종목이니까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야구에서는 3할 때가 엄청 잘하는 건데 우리 이제 이 주식을 스포츠로 한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 한 6할에서 7할 때를 쳐야 되지 않나. 내가 세 종목을 해갖고 한 종목은 실패하고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을 내줘야지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면서 그게 이제 누적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세 종목에 두 종목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박경석 대표만의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무방 있어갖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한 종목은 스트라이크를 했고 한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을 당했고 한 종목은 이제 보합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볼넷 한번 나가고 얘기하자면 아웃 한번 당하고 안타를 한번 치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그 점수는 아직 못 내는 거네요. 오늘 같은 그쵸, 점수를 낸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건데 상당히 그 진솔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아니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다음에는 이렇게 말로 해서 한번 홈런 한번 딱 치는 종목을 또 한번 무료 방송에서 뭐 전에 한번 뭐 SMEC나 뭐 그런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한번 해갖고 상한가 서한나 에스코넥 같은 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얘기하자면 그냥 30% 쳐야지 좀 홈런이라고 할까요? 예. 100% 정도 해야지 홈런인가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기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어떻게 하겠다. 일목균형표,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잡아야 되구나. CCI 단타다. 그러면은 이것을 복합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정확하게 시장을, 보조지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아마 보조지표 지금, 잘 활용하시는 걸로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짚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화면상에 보시면 지금 현재 얘기하자면 앞으로 그렇게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앞날이 현재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구름대 이제 의문이라고 그러죠. 예. 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양은이 아니었나요? 의문으로 또 지금 완전히 돌아섰나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어중간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더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대를 말하고 있고요. 일단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를 자제하는 구간에 현재 있다. 일목균형표 상에. 일목균형표는 방향성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시점이에요.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일 앞을 내다보니까 이걸 현재 적용시키면 돼요. 지금 의문의 구름대가 지금 넓어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3, 4일 전에 이제 매도 신호를 주지 않았나. 예,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뭐 양운띠, 의문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를 이제 요만큼의 거리를
뒤로 빼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요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신호를 좀 줬다. 다른 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이제 12월 24일 날 이제 얘기하자면 매도를 좀 줬죠. 아, 예. 좀 날짜상으로 한 10일 정도 전에 예. 매도 신호를 줬고요. 예. 그 다음에 CCI 지표는 이제 그 하루 전에 빨리, 이건 좀 빨리 움직이니까 요건 이제 빨리 이제 미리 전에 좀 매도 신호를 주면서 현재 상황은 이제 뭐 세 가지 보조 지표를 다 본다 그러면 세 가지 보조 지표 다 현재는 매도의 관점이다. 그러면 그 이제 그 보조 지표로서 이제 그 매도의 관점으로 예. 나오는데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설정이 됐고 예. 당분간 조정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그쵸,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거래소가 좀 나아요. 코스닥보다는 좀 얘기하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50선에 뭐 장기 평선들이 많이 현재 몰려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오늘 골든타임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포인트 이제 1950포인트 이제 뭐 위에 1940에서 195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때 이제 그 얘기하면 장기 평선들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고 뭐 보통 이제 한 달이나 뭐 아니면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5일에서 4일 정도 만에 또 이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빨리 좀 회복을 해주면 괜찮지만 만약 그 저 얘기했던 그 1950선 부근을 깨고 내려가면서 옆으로 좀 다람에다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좀 깊게 빠진다면 뭐 1900선에서 아니면 1850선까지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 그 1950포인트 선이 이제 그 장기 이평선 120일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시면요.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평선을 좀 둬요. 네.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5일선, 21선, 그다음에 61선, 121선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일선은 일주일선이죠. 네네. 예, 21선은 이제 한 달 선이고요. 한 달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61선은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120일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요. 241선은 1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60일은 1년 반, 뭐 2년, 그다음에 이제 3년 이렇게 정도 보는데 3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이평선들이 현재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장기 이평선의 개념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가격의 이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장기 이평선의 개념은 지금 저 모든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없을 거예요. 하루에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주식을 사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종목 많이 사기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얘기하자면 외국인과 기관들, 뭐 개인은 여기 이제 그 이평선에 거의 안 맞지만 개인이나 기관들의 아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다.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이 가격대를 만약 이제 붕괴한다면 손절매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와서 예. 약간 뭐 셀링 클라이막스 그 이런 패닉도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패닉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장기적인 트렌드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과거에 큰 폭락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2008년도, 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08년 뭐 1년 가까운 큰 폭에 이제 뭐 2000에서 거의 뭐 1000까지 하락하는 하락이 있었는데 일단 뭐 지금 장세에서의 그런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하락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 있다. 이제 박스권이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박스권 상단부를 맞고 지금은 내려가는 중심선을 위치하고 있는데 빨리 간 다음에 이 중심선을 지켜놓고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수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줄 만한 지금 현재의 호재는 없다. 네. 그러나 이제 악재는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예. 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가요? 예, 주봉으로 좀 길게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000년도에 이제 과거에 박스권을 갇혔는데 이제 요 당시죠. 예.
2000년부터 이제 2001년. 근데 이제 그때 뭐 악재로 이 박스권 탈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액션, 리액션. 뭔가 이제 액션이 나와야지 네.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9.11 테러라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악재였지만 그게 대리 호재가 되면서 이 박스권을 탈피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네요, 다시. 예. 예. 자, 우리 지금도 이제 어떤 그 과거보다는 좀 다르다 이거죠. 뭐 급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쵸. 이제 급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매집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강한 세력, 돈을 많은 세력들은 이제 상한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의 물량을 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는 세력들은 이제 밑으로 자기 물량을 갖고 있는 걸 또 패대기 치면서 예, 싸게 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더 이제 돈 큰 세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지금처럼 지루한 박스권을 만드는 거다. 박스권에서 어떤 변동성은 나올 건데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조정은 예상은 되지만은 대세 어떤 그 트렌드는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예. 지표로 종합지수를 살펴보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그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보조 지표에서 그 복귀와 또 종합지수의 그 실전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많이 청취하시고 이렇게 깊게 들으신 분은 아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종합지수는 봤지만 이것을 과연 또 다시 종목에 접목을 시켜서 실전 투자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뭐 지금 한번 그러면 종합가스를 이제 구성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다 토탈해갖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한 10위권 정도만 이제 그 종목을 검색하면 어느 정도 얘기하자면 큰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그래갖고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여기 보이시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름대가 양운의 구름대에서 이제 앞으로 예측은 좀 의문의 구름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괜찮은데 좀 바뀌기 시작하네요. 이게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은 양운에서 의문으로 바뀌었죠. 의문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미리 바뀌었네요. 미리 이거 좀 빨리 좀 나왔죠. 그다음에 CCI도 뭐 같은 날 12월 3일 날 현재는 매도 신호가 나오고 좀 더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든가, 이제 신호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하방 경직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주가가 행보만 해주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저기 지금 위에 보니까요. 현재 현재는 양음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앞으로 여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앞을 보셔야 돼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차가 됐어요. 지금 아마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지만 지금은 이제 양운에서 음운.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이 밑으로 내려가고 선행스팬 2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역배열 상태로 지금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는 뜬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로는 조정이 좀 더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선행스팬 2의 이 이평선 이거를 과연 이제 지켜낼 것이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1950선 마지노선의 현재 1950선을 그러니까 종목을
잘 살펴보면 그 부분들이 많이 맞닥뜨려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볼 종목은 현대차죠. 예. 현대차도 현재는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의문의 구름 때는 벌써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렇네요. 저 의문에서 그 지지선을 이탈되니까 그냥 주가가 확 밀리는 이런 형태를 보네요. 저때 팔았어도 지금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좀 있겠네요. 그 지표로만 했을 때요. 얘기하자면.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MACD 상에서는 이제 벌써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미리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CI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매수 신호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아, 그럼 CCI는 먼저 나왔겠죠, 매도가. 이제 다시 한번 단타로 이제 매수. 예, 단기 이제 매수로.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자면 급하게 내려오다가 이제 하방 형성을 현재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네. 오늘 뭐 비록 한 1.5% 빠지긴 했지만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CCI는 빨리 매수 신호가 일단 나왔다. 그 CCI라는 보조 지표는 지금 단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MACD나 지금 그 일목균형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그쵸. 이제 벌써 추세는 단계적으로 이탈됐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의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지표를 뭐 동시에 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뭐 세 가지 지표를 다 활용하다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의 바닷속에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MACD 오실레이터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보조 지표나 아니면 어떤 지표 뭐 신호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이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시간, 이게 세 가지 변수인데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어떻게 보면 주가와 시간과의 관계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하시는데 아마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따라갖고 좀 이런 거죠. 1년 동안 내가 그걸 매매를 하겠다. 한번 마음을 굳건하게 이제 뭐 새해 2014년도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백마띠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에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박스권에 있고 어려운 장세인데 좀 새로운 마인드로 새해에는 좀 접근하시고요. 저도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좀 전문가가 되도록 좀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해가 오니까 새로운 또 각오를 또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그 각오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분기점에 있고 현대차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요? 철강업 좀 좋아하시면 포스코 그 관심 많겠네요. 한번 현재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양운의 구름대가 있죠. 앞으로도 포스코는 나름대로 괜찮다. 포스코는 도리어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이 괜찮은데 현재는 MACD 상에서는 다시 매도가 나왔어요. 이틀 전에. MACD는요? 일주일 정도 보라 그랬죠? MACD는 일주일 한 3, 4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날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 뭐 중간에 사셨다면 거의 이제 본전에 아니면 약간 손실 나고 좀 하셔야죠. CCI는 좀 일찍 나왔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CCI는 좀 빨리 나왔고요. 요날 나왔고 그다음에 요날 이제 매도 신호를 했으니까. 그래서 팔 땐 CCI가 좀 유용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종목마다 이걸 적용해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 지표가 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다 그걸 따라서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참 말 그대로 이제 보조 지표라고 앞에 며칠 지표라고 해야 되는데 보조 지표라고 말을 붙인 게 이 세 가지 지표가 이제 따라만 하면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지표가 다 다른 신호를 주고 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상승 패턴이 일어나고 쭉 꾸준히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매매할 수 있는 뭐 CCI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조 지표를 쓰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데 굉장히 공감을 좀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지표는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된다. 그걸 믿고 그러니까 여지껏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 내 패턴이 나는 이제 한번 종목을 좀 사면 믿음을 갖고 사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가져간다. 뭐 1개월 이상 가져간다. 그리고 26일 이상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나는 그건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오버나잇 정도나 아니면 2, 3일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는 너무 길다. 그러시는 분들은 MACD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스캘퍼라고 그래갖고 초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CCI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그 지표를 보다 상당히 흥미를 예. 좀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그 포스코하고 예.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벌써 아까 CCI는 이제 매수 신호 나오지만은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건 아직까지 매도의 사인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는 의외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표가. 포스코는 지금 현재 뭐 두 가지 지금 현재 지표는 매도지만 일목균형표상에 어느 정도 매수,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계속적으로 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요,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그 세 개의 지표를 활용해서 만일에 이제 여기서 두 종목에서 종목을 셀렉트하라면은 어느 쪽이 그 지표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좀 더 가셔야 되는데 종목이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표 그 세 지표는 두 종목을 고르긴 아직은 그렇고 차라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보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고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골든타임이나 그럴 때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전에부터 좀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지금 반도체의 추세,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쓰던 데스크탑에 쓰던 반도체가 아니다. 뭐 DRAM, SDRAM 뭐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새로운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새로운 반도체가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막 이제 새롭게 내년부터 많이 팔리고 성장성이 지금 뭐 많을 때는 30%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종목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 가지 신호가 다 매수 신호를 주는 것이 SK 하이닉스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35,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날 저점을 만들고요. 저점을 만들고 나서 35,000원 약간 좀 위에서 형성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IT 업종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그 내년도에 그 디램,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는 그 환경, XP 종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게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인데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지표상으로 좋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제 아까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복귀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러니까 지표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고 뭐 지금 현재 미국의 뭐 양적 완화 축소, 뭐 테이퍼링, 뭐 얘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결론은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받은 게 현재 주가 위치에 있다. 받는데도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왔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런 걸 봤지만 지금 내가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11 테러에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 관련주. 왜 그러면 전쟁 나면 사람들이 이제 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어디 가나 다 통용이 되고요. 통용이 되니까. 금 싫어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이제 최영 장군님.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흐르는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 해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패턴으로 우상향으로 뭐 모든 신호들이 다 매수 신호를 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 SK 하이닉스는 이때 사셨어야죠.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도 계속 매수 신호를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6일 뒤로 돌리면 10월 초에 벌써 매수했어야 된다. SK 하이닉스는 이걸 일목균형편상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그 MACD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 이제 매수를 하셨어야죠. 11월 26일 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늘 또 CCI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보조 지표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그 매매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MACD나
일목균형표, 예,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미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표는 MACD나 이런 일목균형표는 사라는 얘기인지 갖고 가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CCI가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많이 떴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펀더멘탈 측면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데, 기업의 가치 이런 건 좋은데, 실은 27,000원도 떠왔단 말이에요. 37,000원. 거의 만 원이 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런 지표가 좋기 때문에 또 매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예. 뭐 얘기하자면 또 이때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좀 바닥 매집주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못 올랐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오른 게 없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큰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고, 제가 이제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별다른 실적을 못 줬어요. 예. 지금 뭐 장기적으로 지금 한 10,000원대 부근, 8,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37,000원.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아, 다른 그 옛날에 그 중국 관련주 뜰 때 뭐 20배, 30배 뜨고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다. 그렇죠. 물론 이 회사는 이제 옛날에 감자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에 다 반영이 되니까 감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 조정을 다 해갖고 차트에 다 반영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대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지표를 보시면서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다. 그러면, 지금 CCI 지표를 정해서 바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가가 조정받고 올 때 MACD가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를 나타나면 그때 살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1950선은 좀 지지를 좀 확인해 줘야죠. 네, 확인을 좀 하고 2, 3일 후에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쫓아가시면 현재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어갖고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CCI라는 지표를 따라갖고 이제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뭐 내일 당장 살 것이냐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판단을 여러분한테 좀 맡기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산다면 종합주가에서 한 2, 3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나서 숲이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 그쵸. 그럼 그때 나무를 이제 바라보자. 이런 얘기시네요. 물론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뭐, 종목이라는 것이 계속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가다 웨이브를 주죠. 웨이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빠질 때 사시면 되고요. 대형주는 뭐 가파르게 뭐 이런 중소형 개별주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또 기다리다 보면 지금 37,000원을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는데 한 36,000원대까지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가장 지표가 살아 있고 또 대형주는 가다가 한 번씩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담감 있고 나는 좀 뭐랄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중소형주도 이제 많다 이거죠. 뭐 많지는 않고요. 아이고 뭐 그렇게 지금 장세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장세에서 많은 거는 도리어 확률적으로 상승장되면 지표들이 매수 신호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라서 참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잘 선별해서 사야죠. 또 그리고 이제 신호를 줬다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중에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빠지면서 신호가 대리 또 이제 뭐 다시 매수 보류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표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군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그 질문 사항을 보니까 정말 그 모두가 좀 그 기다리는 질문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박 대표님은 내년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데 박 대표님 그 내년 정말 내년도에 지금보다 나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음속은 강세론자고요. 네. 일단 이제 그 박스권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70선이죠. 예, 60선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어떻게 박스권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을 탈피를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거의 상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분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그 알려진 악재들은 도리어 그게 이제 그 양날의 칼이지만 그 기업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이런 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일에 요번에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수급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면 돈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뭐 큰 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5년 동안 박스권에서요. 특히 개인들이 뭐 체감 지수가 좋아지는 장이라던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거래소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좀 어렵죠. 그렇죠. 코스닥이 어렵죠. 예, 예. 그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이제 자꾸만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 코스닥 지수가 아주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을 거래소로 버렸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닥의 참 지수에 좀 약간 왜곡된 현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이버가 막 자꾸만 이제 거래소에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 다 가고 뭐 NC소프트 그런 종목들이 다 가버리고 나니까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그 좀 차트가 좀 기현상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좀 그런 거는 좀 마음속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좀 외롭네요. NH 저 네이버도 가버리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이제 CJ 홈쇼핑, 그다음에 3위가 이제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서울 반도체인데. 파라다이스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지금 파라다이스가 이제 3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근데 참 저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줄 모멘텀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별로 없다. 이제 그러면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내년 그 국내 증시 전망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전망은 코스닥은 어떻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이 좀 대형주들이 과연 이제 더 살면서 이제 한마디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지수가 좀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니까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텐데 오늘도 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자꾸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저점 깼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코스닥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바닥을 좀 다져줘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원래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많은 그 정책을, 청사진을 내놓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IT 쪽에 많이 해요. 뭐 과거에 뭐 내가 건설경기를 살리겠습니다 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사회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차적인 산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서비스업이나 이제 그 IT 쪽, 좀, 첨단 쪽에 그걸 이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모멘텀으로 1월 달에 빨리 좀 그 박스권 이제 얘기하자는 그 2060선 정도를 좀 돌파해 간다면 괜찮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과연 그 정책을 펴주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뭐 내년도에는 만일에 그 IT 관련의 업종 뭐 요새는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나뉘어지잖아요. 양분되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미국 시장의 그 주가가 트위터라는 거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 IT에 또 뭐 신혁명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에서도 아마 뭐 그냥 3D 프린터인가요? 그 예, 많이 3D 프린터. 3D 프린터 떴는데 아마 새롭게 좀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줘야 예. 되겠고요. 그쵸. 또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떠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마음이 편할 텐데요. 그죠? 얘기하자면 코스닥이 살려면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좀 형성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번은 좀 움직였던 게 이제 대북 테마도 있죠. 지금 저번에도 한번 코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지만, 코아스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조정해서 다시 좀 돌려놓는 모습. 그러니까 요런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보기엔 시장이 그래도 이제 요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다 살아있어요 하고 신호를 주고 있어서 일단 뭐 내년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나마 저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박 대표님은 이제 내년도 국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좀 빼고 긍정적으로 본다. 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올해 이제 배당 관련주 배당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장세가 어려우니까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배당까지 받기에는 이제 25일 날인가요? 25일 날까지 이제 하고 그게 배당날 그렇죠. 25일 날 사서 26일 날 파셔야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장세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단 1950선을 지켜내느냐, 그 지수 포인트를 지켜낸다 그러면 저는 좀 보유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현재 이 구간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기 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지켜낸다 그러면 배당 관련주도 일단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 장기 평선들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점점점 얘기하자면 장기 평선들이 계속적으로 밀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 평선을 꼬고 있죠. 제가 한번 이제 바닥 매집주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평선을 자꾸만 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프로펠러를 이렇게 자꾸만 돌리면 고무줄이 자꾸만 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간을 거치는 사람들은 아주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예.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꼬이는 게 많이 꼬일수록 비행기를 날리면 프로펠러가 회전력이 높아서 멀리 날아간다. 그렇죠? 지금은 그 구간이 얼마나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생긴 뭐 80년도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내년 너무 빨리 성급하게 뭐 내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뭔가 새로운 뭐 모멘텀이 나와서 일단은 지금 얘기하면 이평선을 꼬는 그걸 풀기 위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강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동안은 별로 박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 뭐 종합지수 500에서 65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 이제 오래 형성됐는데 이제 한 거의 뭐 1년, 2년 정도 형성됐는데 이걸 돌파한 게 9.11 테러다.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박스권을 현재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탁 털기 하는 악성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호재도 되죠. 굳이 과거에는 이제 9.11 테러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은 이제 얘기하자면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제 오래 있었는데요. 요때가 이제 뭐 500선을 지켜내고 하다가 지킬 것 하다 못 지키고 확 내려간 게 이제 9.11 테러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2주 만에 그냥 이거를 급등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V자 상승을 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대음봉이 우리나라 코스닥 이제 그 선물을 거래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하한가 장중 선물이 하한가를 맞은 날이 이제 9.11 테러 딱 하루였죠. 예, 그러니까 선물이 하한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집에 가다가 그 TV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어쩐지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배당을 받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지수. 이 구간을 과연 지켜낼 것이냐. 만약 이 구간을 못 지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갖고 오늘 그 박 대표님이 얘기하는 걸 쫙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나무하고 그 종목 나무하고 숲을 같이 보라는 얘기인데 내가 배당을 잡더라도 1950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그냥 뭐 증시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이 없어요. 한 2%, 3%. 그러니까 외국계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5% 많이 해주는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2, 3% 먹으려다가 대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이 더 클 수가 있다. 차라리 배당을 보지 말고 주식 수익을 보자. KT도 배당률을 확 축소시켰잖아요. 축소시킨다 그랬잖아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KT 같은 공적 기업이라서 자꾸 이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좀 배당을 우리나라 회사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뭐 유보율이 거의 뭐 10,000%인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엔 좀 배당을 화끈하게 한번 해주면 어떻게 보면 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희망이 아닌가 좀 생각해요. 내가 뭐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게 더 낫네. 좀 그런 좀 마인드가 우리나라에 많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그 환경상 박경석 대표님의 그 배당에 대한 생각은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라리 물론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어떤 지수 터닝이라든가 1950포인트 돌파하고 갈 때 뭐 이런 쪽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경석 대표의 최근에 그 보조지표 부분에서 이제 그 종합지수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까 그 상당히 이런 그 보조지표를 접목시키는 재밌어요. 그럼 그 보조지표로 의해서 SK 하이닉스는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종목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골라낼 수 있는 그 뭐 추천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약간 좀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한일사료예요. 한일사료요? 예. 한일사료는 현재 이제 오늘 15원 상승하면서 1,285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한일사료는 그 일목균형평상 전에 벌써 이제 매수 신호를 줬고요. 일목균형표가 좋다. 그래갖고 이제 전에 매수 신호를 줬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매수 신호를 딱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I는 어제 이제 신호를 줬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일사료를 제가 뭐 말씀드리면 좀 1번 타자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자 다음 방송 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호개발이고요. 삼호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좀 청신호에서 신호가 여기서 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약간 이제 바뀔지 모르는 좀 일목균형표상은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나 MACD 오실레이터 상에는 매수 신호가 딱 떴고요. 그 다음에 CCI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떠서. 그리고 아주 제가 뭐 이런 지표를 빼놓고 보더라도 삼호개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움직임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상승폭도 많지 않고 1.33%가 상승을 하면서 아주 모양새를 뭐 만들면서 현재 매수 위치, 뭐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나 장세가 어려운 만큼 지금 한일사료나 삼호개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될 수 있느나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종목인데요. 이제 요 종목은 좀 나름대로 좀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이틀 연속이 좀 달아매고 있어요. 그리고 그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이제 매수 신호를 준 게 약간 좀
얘기하자면 이날이죠. 12월 11일 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좀 공격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절 매가를 좀 잘 하셔서 뭐 매수가에 한 3% 정도 1,535원이니까 한 1,450원 내지 1,480원을 그 손절 매가로 잡으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종목, 그러니까 저 한일사료, 그다음에 삼호개발, 그다음에 공격적인 종목 팜스토리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지표를 갖고 시장 상황 종목 또 아까 그 세 종목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요새 굉장히 장도 안 좋은데 그 지표로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좀 살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 같이 해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그 리치맨 만들기 박경석 대표를 모시고요. 기법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장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려진 악재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어떤 조정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타이밍을 찾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